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지 4864님. 너무 영광이다. 네. 저 네. 이단근 배우가 4864 우리 청취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4864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날 되세요. 영원한 팬 되셨고 영원한 팬 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연극이 좋다. 관객과 배우가 호흡하는 연극, 연극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극단 푸른 연극마을 이단금 대표와 함께 한 편의 연극에 담긴 인생 이야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특별한 날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저 오늘 연극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가 늘 마지막에 시간이 없으니까 네. 4864번님이 이단금님께 축하를 받고 싶다고 늘 이단금 대표님 그 아우라가 느껴지는 멋진 모습에 반해서 영원한 팬이 되어버렸는데 오늘이 음력으로 6월 초하루 제게 너무나 특별한 날, 바깥 세상을 구경하는 날이라고. 어머. 이게 어떤 날인지 바깥 세상을 어쨌든 생일이시구나. 구경한 날, 처음 바깥 세상을 구경한 날. 축하드립니다. 4864님. 너무 영광이다. 네. 이단근 배우가 4864 우리 청취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4864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날 되세요. 영원한 팬 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작품 인생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당신 네? 부셔버릴 거야. 네? 예전에 그 심은하 씨 나왔던 드라마인데 아이고, 청춘의 더. 네. 혹시 2시간 아나운서님 네. 누구한테 이게 복수의 계획이 있거나 복수를 없습니다. 당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수를 당할 계획은 다른 사람 마음을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래요? 제가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그렇구나. 마음 가지고 안 삽니다. 네. 이 소위 그 드라마에 많이 쓰이는 소재 중에 하나가 복수잖아요. 그렇죠. 사실 복수 나오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긴 마음이 해요. 조마조마하면서도. 나는 안 하는데 남이 일을 하는 걸 보면은. 근데 혹시 네. 복수하고 싶을 때 없어요? 저는 그런 마음은 잘 안 갖고 저는 있어요. 있으세요? 네. 언제요? 지금 오늘 실토를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궁금한데요. 제가 아직 복수의 그 일을 갈고 있는데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우리 반 반장이었어요. 근데 그 우리 반 반장이 그 태권도를 잘해가지고 항상 남학생들하고 교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또 남자애들이 길가를 탁 막고 우리 반장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옆에 있다가 한 대 팍 맞았고. 아니 왜 그 옆에 있다가 왜 맞으세요? 저하고 반장하고 단짝이었는데 저는 싸움을 못하니까 그 친구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세상에. 근데 제가 맞았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싸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줄곧 지금까지 50년을 복수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복수를 못했어요. 이름이나 얼굴은 기억하시고 지금 복수를 계획하시는 건가요? 친구들아 기다려. 너희들 다 부셔버릴 거야. 오메. 이렇게 적당히 사회생활을 하면 적당히 주고받는 거는 그렇죠. 필요하죠. 복수도 사실은 해야죠. 그래요? 공격하면 그 정도 했어 하고 돌려주는 건 필요하지만 막 몇십 년 기억. 제가 좀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때 보면은 그런 나 너한테 복수할 거야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복수라는 것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복수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복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 복수라는 소재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그런 그 작품을 준비 한번 했습니다.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 에우리피데우스의 메데아입니다. 메데아. 네. 오늘 뭔가 벌써부터 이 스튜디오 안에 열기가 가득 차는 것 같아요. 어떤 처절한 여자의 복수. 제가 아주 뜨겁게 준비했습니다. 소리가 맺혀. 오늘의 소리 맺히죠. 그렇죠. 이 메데아는 메데이아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이 그리스 신화와 비극을 통틀어서 가장 대담하고 또 가장 지성적인 성격의 강한 여성 캐릭터예요. 게다가 능력 있죠, 마법사죠, 반신, 그러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 그래서 아주 또 미모가 뛰어나서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 시대에서도 그리고 현대에서도 그 메데아의 성격은 악녀라고 불릴 정도로 잔혹하거든요. 줄거리 좀 들어볼까요? 이 줄거리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여자가 남자한테 복수한다 이 내용인데 이 메데아는 이아손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남동생을 죽이고 아버지와 조국을 배신하고 다른 도시 코린트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 이아손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지만 이주한 나라 코린트의 왕 크레온의 딸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이걸 어찌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복수를 하고자 그 결혼한 새 신부 공주를 죽이게 되고요. 결국에는 자기 자식들까지 죽이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이고, 너무 끔찍한데요. 줄거리만 보면 우와 이거 뭐지 할 정도로 아주 끔찍하지만 그 그리스 신화라는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은 왜 메데아가 그렇게 복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 말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연극 장면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부짖던 개 속아 넘어간 바보. 지금 내가 코린드의 큰 개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을 당신들을 보았어. 내 마음을 내 손에 받쳐서 개대로 물어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 그 개의 이빨을 부러뜨려야지. 여자로 태어나는 건 비통한 일이야. 여자는 싸움에 약하니 꾀를 부려야지. 여자는 화를 끼칠 수가 있어. 화를 당하게 할 수가 있지. 메데아! 결국 당신의 그 야만적 발광 때문에 미치광이처럼 발작을 일으킨 대가로 추방당하게 됐군. 나 이하손이 악당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비난 따윈 상관없어. 마음대로 떠들라고. 난 당신을 여기 남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당신이 어리석게도 왕가를 모욕했으니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된 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마지막 친절을 베풀기 위해 이렇게 찾아온 거요. 그런 무자비한 짓을 하고도 감히 나를 찾아오다니. 이 세상 천지에서 가장 가증스럽고 내게는 가장 원수인 당신이 나를 찾아오다니. 한때는 당신을 사랑했고 이제 와서 배신한 피해자를 당신 눈으로 보기 위해 온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병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짓이에요. 당신은 수치조차 모르는군요. 그러나 아주 잘 왔어요. 내 가슴 속에 도끼를 조금은 내뿜을 수 있는 기회이고 당신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말하죠. 난 당신의 목숨을 구해줬어요.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간 아르고에 탔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당신은 불을 토하는 황소에게 멍에를 씌워 죽음의 밭을 갈도록 되어 있었죠. 그리고 잠자지 않고 황금 양털을 품에 안고 지키는 거대한 뱀을 죽여서 당신의 목숨을 구해주기도 했어요. 나는 철없이 열정에만 불타서 아버지와 고국을 버리고 펠리온산을 지나 이올코스까지 당신을 타러 갔어요. 나는 딸들을 시켜서 가장 지독한 방법으로 내 아비인 펠리아스 왕을 죽이게 했고 그들의 가문을 멸망시켰어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난 당신에게 아들까지 낳아주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여자 때문에 내가 버림받게 되었군요. 그 예전의 신들은 이제 사라졌나요? 아니면 인륜이 바뀌었나요? 제우스 신이시여. 메디아, 이제 보니까 당신은 이해타산의 굉장한 장사꾼이었군 그래. 하지만 이걸 잊으면 안 되지. 우선 당신은 야만국이 아닌 이 헬라스 땅에 살게 됐고 힘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문명의 혜택을 받게 되었어. 그리고 당신의 재능이 온 그리스 땅에 유명해졌지. 당신이 이 세상 끝에 살았더라면 당신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을 거요. 자오지간, 내가 크레온 딸과 결혼하고자 한 것은 전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내 가족을 위한 헌신적인 행위라는 것을 밝혀두겠소. 내가 쫓겨다니기에 지친 몸으로 이울코스의 땅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나 같은 가련한 망명가한테 공주와 결혼하는 것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겠소. 가난을 청산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요.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는지 나는 잘 아오. 나는 내 자식들이 조상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자라기를 바라고 그 애들이 새로 태어날 애들과 함께 섞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보고 싶은 거요. 이것이 나쁜 계획이요? 당신도 질투만 없다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요. 여자들이란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아무 문제도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사랑에 금이 가면 모든 인생살이가 끝장난 걸로 생각하거든. 내게 허울 좋은 변명을 늘어놓지 말아요. 당신이 비겁한 사내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남몰래 결혼의 공작을 꾸미기 전에 왜 떳떳하게 나한테 말하지 못했죠? 내가 말했더라면 당신은 기필코 나를 이해했겠어?
지금도 이렇게 분노에 차서 어쩔 줄 모르면서 그 때문이 아니죠. 내가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미 말했다시피 당신을 지켜주고 내 아이들을 새로 태어날 왕자들과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오. 사랑의 무덤 위에 튼튼한 행복을 다진다고요. 가슴속 상처를 안고 잘 산다고요? 난 결코 그런 것은 원치 않아요. 제발 생각을 고쳐먹고 분별을 알도록 해요. 당신은 여전히 나를 조롱하시는군요. 당신에게는 지붕도 있고 쉴 곳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홀로 버림받은 몸이에요. 당신 스스로 자초한 일이요. 아, 그랬던가요? 새로 결혼을 하고 배신을 한 것이 나 메디아였던가요? 당신 부셔버릴만 하죠. 어떠세요? 네, 이게 그냥 남자의 욕심이죠. 남자 이하손 말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여자 때문이 아니라 네. 그 사랑한 메대와 그리고 두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권력을 손을 잡기 위해서 공주와 결혼을 한다는 말이. 이 말에 동의하냐고요? 예. 멍멍. 멍멍. 제가 참아 못한 멍멍. 네. 아니 그 네. 다이렉트로 얘기하시죠. 아니,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그렇죠. 말이나 됩니까? 맞아요. 그냥 네. 우리 두식 아나운서님 말도 안 결혼 되죠. 잘 하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슈입니다. 네. 네, 사실 네. 이 이하손은 아버지 왕위를 되찾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네. 이 아버지 이하손의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죽었는데 네. 이하손이 왕이 될 차례인데 이하손이 너무 어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위탁 통치를 하게 되면서 네. 왕을 숙부가 차지를 하게 됐는데 그 왕위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난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됐어야 하는데 이복 형제인 펠리스 왕 때문에 여러 가지 고초를 겪게 되는 상황에서 헤라 여신이 이하손의 후원자가 돼가지고 메데아로 하여금 돕게 되는 과정에서 남동생을 죽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참 어떤 참 운명이 사랑에 빠지면 그냥 앞뒤 안 가리게 되니까요. 옳고 그름 시비를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지독한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게 메데아 스스로 선택이었다면 어쩌면 스스로 결정하면 또 되는 일이었을 텐데 메데아가 이하손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은 헤라 여신의 신의 농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주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신화에 의하면 아이에테스의 딸이 메데이아, 그러니까 이 메데이아 이름이 아주 교묘하다, 빈틈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것처럼 아주 뛰어난 마법 능력과 총명한 열정을 가진 처녀였는데 이 이하손을 후원하는 여신 헤라가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로 하여금 사랑의 화살을 쏘아서 사랑에 빠지게 해버린 거죠. 그래요.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를 어쩌지? 가슴속에 불을 꺼야 되는데 욕망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이성은 나에게 저렇게 하라니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이야. 메데이야, 저항해도 소용없어. 어느 신인지는 모르지만 그 신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랑에 빠져버리죠. 결국 이하손이 예. 왕이 됐어요? 아닙니다. 결혼을 약속을 하고 사랑에 빠지지만 그리고 메데이아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이하손을 돕겠지만 왕이 될 능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나라에서 그 다른 코린토스로 옮기게 되는데 10년 동안 같이 살게 되는데 그 이주한 나라의 딸과 함께 그 결혼을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하손에게 바친 모든 것을 바쳐버린 메데이아는 어떠겠어요? 분노와 슬픔으로 결국에는 복수할 것을 결심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대사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거를 내던지고 미움으로 돌아설 때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치료하기 힘든 것인가. 만약에 메데이아가 좀 덜 사랑했다면 야, 너 그냥 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 라고 했을 정도로 성격이 아주 끔끔해짐이 정확한데 사실 메데이아는 여자보다도 두 아들 때문에 모성이 더 깊었던 거죠. 만약 내가 당신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낳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승낙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또 정반대로 가련한 내가 당한 형언할 수 없는 이 고통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을까? 소방맞은 어미의 저주받은 자식들이여 아비와 함께 사라져버려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기도 해요. 오늘따라 몰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과연 이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글쎄요, 이게 이제 수천 년 전 신화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신화 속에는 인간의 삶을 담고 있거든요. 네. 이 신의 이야기는 곧 인간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네. 모티브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네. 끝없는 상상력으로 더 승화된 예술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가끔 이게 네.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마지막 연극 대사로 인사를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 주에 또 뵐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대사 하겠습니다. 네. 가문 높은 집에 태어나 곤속 속에서 많은 사람 부리며 저는 부러운 줄 모르고 제 멋대로 자라나는 건 언제나 큰 화근. 한번 불행이 닥쳐오면 끝내 견뎌내질 못하고 곧 미치고 마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거지. 보잘것없는 백성들, 미천하거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모진 광풍이 불어도 밑에 가만히 누워서 살아갈 수 있지만 높은 떡갈나무나 구름을 찌르는 산 위의 소나무들은 폭풍이 불 때마다 몸부림치다가 씨름하며 쓰러지고 마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극단 푸른 연극마을 이당금 대표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